예, 이번에는 함원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교수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사고 관련해서 먼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파악한 내용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저도 좀 급하게 사고 보도를 봤는데요. 네. 일단은 그 무안공항에 그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 활주로를 이탈을 해서 외벽을 들이받고 지금 화재가 난 상황이고요. 지금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이 소위 말하는 그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체에 대한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당시 외벽 충돌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목격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미 추락을 하기 전에 추락하는 과정에서 상공에서 좀 불꽃이 보였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는 자세한 좀 조사 결과가 나와줘야 될 텐데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항공기가 이 착륙을 할 때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지만 이 랜딩 기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동하지 못하는 결국 이제 앞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무안공항 자체가 사실 이제 철새 도래지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는 예. 많은 철새가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항공기들이 이 철새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새들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무안공항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랜딩 기어라든가 여러 가지 적어도 항공기의 안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것들은 소위 말하는 병렬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된, 삼중화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리던던시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추정을 해봤을 때는 랜딩 기어에 문제가 있어서 동체 착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메인 기어에서 여러 가지 제동이나 이런 거를 잡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메인 기어에서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네네. 어떤 식으로 다른 조치로 제동을 걸거나 하는 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항공기가 착륙을 하려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이 랜딩 기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공기에 이제 바퀴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항공기 바퀴가 이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압으로 동작을 하는 랜딩 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중화된 안정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정이 된 것처럼 첫 번째 랜딩 기어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2차적인, 그러니까 플랜 B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여러 개를 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로 시스템화가, 그러니까 이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상정되는,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무력화되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유압으로 작동하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 편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라는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바퀴가 전개되지 않았을 때 이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용장성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병렬로 이중화된 혹은 삼중화된 이런 시스템들이 결국은 실제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상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류 충돌하는 부분이 그럼 이제 유압계통 자체의 압력을 낮추는
이런 조건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업이라는 것이 유체에 대한 힘인데 이런 그 유압 그 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로 방출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이중화된 장치가 동시에 이렇게 좀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고가 난 항공기가 2009년 9월 4일 제조, 지금 제조한 지 15년이 된 항공기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 항공기의 수명과 관련해서는 15년이라면 좀 오래된 항공기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뭐 그 15년 정도라고 하면 아주 예. 오래된 노후화된 항공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상 뭐 20년 뭐 더 넘은 예. 이런 그 기종들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 기종이 오래됐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끊임없이 점검이라든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항상 어떤 그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상당 부분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 말씀드린 외부의 힘, 그러니까 이런 그 조류 충돌의 영향이 가장 커 보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보도국 정래원 기자와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지금 사고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는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태국 방콕발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외벽에 부딪혔는데요. 충돌 직후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총 47명입니다. 항공기는 꼬리칸을 제외하고는 지금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전소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총 2명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총 181명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승객 175명 그리고 승무원 6명이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총 173명, 태국인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네. 지금 구조와 수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구조 소식은 먼저 30대 남성 승객 1명과 20대 여성 승무원 1명 이렇게 두 분의 구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대 남성 승객은 측두부 열상과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20대 여성 승무원도 마찬가지로 목포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자는 모두 꼬리칸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안타깝게도 소방당국이 파악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조금 전 기준으로 사망자가 총 47명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추락 당시 기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화면으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여객기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소될 정도여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정래원 기자가 정리를 해줬지만 사망자가 47명인 상황이고요. 구조는 2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구조 작업 속도나 진행 상황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그 모든 그 공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소방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자체 소방대가 1차적으로 이런 구조와 진압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뭐 지금 가용한 인력, 뭐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대응 상단계가 발령이 돼서 지금 소방당국도 이제 총력을 다해서 구조와 이제 진압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보통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공유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캐러진이라고 해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면 이제 경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경유를, 그러니까 항공기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연료를 채우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화재 상황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풀파이어라고 하는 형태의 화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압이 됐다라고 지금 예. 제가 이제 보도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항공유가 풀파이어 형태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은 뭐 화재도 화재지만 아마 이제 그 랜딩하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항공류의 종류가 또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마다 진화 방법도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풀파이어라고 하는 것이 예. 말 그대로 이제 수영장 풀처럼 고여 있는 것이 연소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포라고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화면을 덮어서 지식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제 그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항공기 자체에 대한 화재 하중, 이 파이어 로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캐로진이라고 되는 그 항공유 자체의 연료에 대한 이런 화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포라든가 강화액이라든가 이런 소화 약제를 사용을 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됩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공기 동체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내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열이라든가 이제 충격이 굉장히 약한 구조고요. 그래서 이 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이제 교두보를 좀 확보를 하면서 소방대원들이 좀 차근차근하게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런 조건에서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뭐 선박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조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작업이나 범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네, 지금 어쨌든 그 해당 그 사고 비행기가 이제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실제로 랜딩이 이루어진 그 주변부터 해서 어쨌든 그 공항 활주로라든가 인근으로 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해양 사고보다는 구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항공기 동체 주변을 기본적으로 해서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인명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구조 2명이고요. 사망자가 62명, 이 중에 남성이 25명, 여성이 3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명이 구조가 됐고 사망자는 모두 62명으로 남성이 25명, 여성이 37명으로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네, 초창기에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일단 피해가 적은 꼬리 부분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에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은 조금 진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앞부분에 대한 수색도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진화가 됐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비상 상황들에 대한 진입할 수 있는 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좀 활용을 하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47명이라고 전해드리고 나서 현재는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면 지금 구조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모든 그 소방력을 동원을 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신속하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화재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될 때까지 이 소위 말하는 항공유가 굉장히 연기 발생이 굉장히 큰 이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 사고 동체 안으로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그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질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저희가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전해드렸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최소 62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사고가 난 항공기 잔해인데요. 항공기라는 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 났고 현장도 아수라장입니다. 사실상 항공기 꼬리 부분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잔해를 뒤지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9시 9분쯤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방콕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외벽에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늘 아침 8시 반쯤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62명이 숨진 거로 확인됐는데요. 사상자는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된 인원은 승무원 2명입니다. 사고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착륙 중 폭발 화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항공기는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쯤 랜딩 기어, 그러니까 항공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체가 활주로에 바로 부딪혀 미끄러지면서 외벽을 충돌한 뒤 폭발했습니다. 사고 직전 항공기가 새떼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는데요. 한 목격자는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가 엔진에 들어가 불꽃이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속도 제어를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등 구조당국은 구조작업과 함께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정래원 기자와 사고 관련 내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제보로 들어온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새떼와 충돌한 뒤에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라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하강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날아온 새 무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봤다라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새 몇 마리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직후에 두세 차례 펑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도 목격자는 목격했다고 하고요. 또 사고 목격자는 아니지만 사고 이틀 전에 같은 여객기에 탑승했었다는 승객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비행 당시 시동이 몇 차례 꺼지는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당시 가족들과 무안공항을 출발해서 방콕으로 똑같이 여행을 갔고 또 사고 여객기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똑같이 귀국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승객은 시동이 몇 차례 꺼져서 불안해서 승무원에게 이야기했는데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었고 그 이후에 공항 문제로 1시간 출발이 지연된 뒤에 이 정상 출발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래원 기자가 제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 며칠 전에 같은 비행기를 탔더니 시동 꺼짐 현상이 몇 번 있었다. 보통 이런 현상이 잦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제보해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시동이 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네.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그 항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양력에 의해서 이제 기류를 타면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막 무리하게 이제 엔진을 구동을 해서 운전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실제로 이제 엔진을 끄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그 좀 정확한 진위가 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승객으로서의 느낌인 건지 아니면 이제 조종사가 네. 제어하지 못한 상황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이게 저희가 제보 영상에서도 봤지만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해서 외벽에 부딪히기까지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만약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임을 감지했을 때 중간에 상공에서 날개나 이런 부분에 그런 조절하는 시스템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는 속도 제어가 전혀 안 되는 건지. 당연히 이제 랜딩을 하게 되면 이제 랜딩 기어를 내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활주로에 진입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고도를 낮추면서 결국 이제 비행기가 이제 뜨는 이 힘을 이제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베르노이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동차의 리어 스포일러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
이 뒤쪽에 스포일러를 달아가지고 자동차가 들리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 날개가 유체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랜딩할 때는 이제 거꾸로 역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항공기 자체가 양력을 이제 서서히 잃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고도를 낮추는 그런 그 장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유체 역학적인 흐름에 의해서 비행기의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해당 비행기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유압 시스템에 의해서 동작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날개를 반대로 꺾는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리어 스포일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 조건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항공기 타이어 그 이 바퀴가 예. 한 400kg, 그러니까 한 21톤 정도를 그 하중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 자체도 이 구동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브레이크 기능을 갖고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정상적인 이런 착륙 상황보다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당시 어쨌든 원인은 저희가 추정만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떤 원인이든 그 비행기 내부에서 기장이나 조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부에서는 좀 상황 파악이 가능한 건지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활주로 진입을 하기 위한 고도라든가 그리고 실제 스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착륙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화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정상적인 조건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종사라든가 이런 제어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고려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고 바퀴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저 정도의 어떤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겠지만 예. 저 정도 착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잘 어떤 부분에서는 착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글쎄요. 지금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 구조 소식은 안타깝게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구조 작업이나 탐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고 이제 여객기에 여러 가지 뭐 화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고 비행기 그 동체의 어떤 그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진입이 돼서 구조 작업이라든가 확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다량의 화재 사고와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또 착륙했을 당시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 이제 뭐 승객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동체가 이제 부서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변 그 활주로 반경이라든가 이런 곳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이런 그 구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도 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구조 작업하는데 얼마나 좀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돼서 네. 인근의 이제 소방대라든가 소방 인력들이 모두 다 지금 출동을 한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조 작업 자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질 않는데요. 다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부는 좀 안타깝게 좀 그 위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항공기 이제 구조체 자체가 무너지거나 함몰되는 부분에서 이분들을 이제 안전하게 이제 빼내는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그 브레이커라든가 이런 것을 해체를 하면서 진입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래도 구조 작업들이 좀 시간 좀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럼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조건에 계신 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깔려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빨리빨리 좀 먼저 마킹을 하는 게 중요한, 저희가 이제 마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어디에 어떤 분이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좀 그 소방당국이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두고 이 구조 작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정래영 기자, 지금 정부에서도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먼저 국토교통부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서 정부 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또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과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고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원구 국토부 2차관도 사고수습본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청은 전남 무안 지역에 비상근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인접한 한평과 목포 지역에는 그 다음 단계인 을호 비상이 발령됐는데요. 이 가포 비상의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을호 비상은 마찬가지로 연가를 중지하고 또 가용 경찰력의 50%까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인 전라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무안국제공항과 부상자들이 이송된 목포 병원 등의 직원들을 파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을 조금 짚어주셨고요. 지금 구조 작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테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더 안전하게 구조해야 되는지도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꼬리 부분만 남아있고 동체 부분은 거의 좀 전소가 된 상황이라 이 동체 부분에 대한 구조나 탐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항공 그 동체 자체를 이제 그 사방으로 좀 그 저희가 이제 입체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사방을 둘러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앞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교두보 차원에서의 포트라든가 동선을 확보를 하는 것이 먼저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구조자들의 생존 여부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어디에 좀 집중을 해서 구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그 구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소방대에 의해서 그 판단이 돼서 이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후미부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기체 앞부분이나 중간 탑승객까지 합치면 뭐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안타깝지만 그 실제로 그 상당 부분 그 화재 상황에서 아마 그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동체 안으로 이렇게 그 유입이 됐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면 뭐 상정하기는 굉장히 싫지만 이런 그 질식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이제 공간 화재,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화재가 이루어지는 화재 그 연기 조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하더라도 산소 공급이라든가 이런 그 질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방 당국이 좀 잘 준비를 해서 구조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좀 그 응급 처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소식에 따르면 추락한 항공기가 이틀 전에 승객들이 탑승하던 중에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던 거라고 알려졌고 저희가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고 원인으로 같이 짚어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징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어떤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전조로서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징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객이 느꼈다라고 하는 그 엔진 꺼짐 현상이 실제로 그 의도하지 않은 어떤 그런 조건에서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좀 그런 징후라고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뭐 정확한 것은 뭐 사고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새들이 그 엔진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그 새가 연소하는 그러니까 불꽃이 튀어 보이는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체 자체의 결함보다는 이 소위 말하는 조류 충돌에 의한 외력에 의한 이런 그 좀 조건들, 그러니까 기체 결함보다는 그런 쪽이 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제보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기상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 당시 이제 공항에 뭐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좀 착륙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기상적 원인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기상 상황이라든가 이런 그 당시 사고 당시의 기상 상황을 들어봤는데 네. 굉장히 뭐 날씨가 좋은 어떻게 보면 뭐 악천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강한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당 시간대에 불지 않았던 것으로 그래서 기상 상황의 원인을 의한 이런 그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굉장히 뭐 기상 조건은 좋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예, 정래원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주항공 여객기가 지금 무안공항에 국제선을 정기 취항한 지 20여일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정기 취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참사가 난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확인됐습니다. 예. 제주항공은 지난 8일부터 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제주 정기편 운항에 들어갔는데요. 이 사고 여객기인 7C2216편은 일주일에 4번 방콕과 무안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주항공은 2018년에도 무안공항에 첫 취항을 했었다가 정기편 운항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제주항공은 무안공항이 개항 17년 만에 처음으로 데일리 국제선 운항을 시작하면서 이달부터 국제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 저희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기상적 원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버드 스트라이커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일단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한 2.8km 정도 되거든요. 김포공항과 비교하면 대략 한 1km 정도 더 짧은 건데 네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 활주로가 뭐 상대적으로 좀 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뭐 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무안공항이 이제 국제공항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항공 그 활주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련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그 설계가 되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뭐 활주로가 김포라든가 이런 여타의 공항보다 짧은 부분이 반드시 뭐 사고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 공항들, 뭐 무안공항도 마찬가지고 여수공항도 마찬가지고 이게 활주로 길이가 짧다 보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결국 이제 고도를 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급격하게 하강을 해야 되는 예. 이 활주로 이제 끝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작용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제적인 기준이라든가 활주로 기준을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그렇지만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활주로가 길었다라고 한다면 뭐 외벽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은 상당히 낮은 이런 것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리고 조금 전 정래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눈 내용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무안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한 지 뭐 20여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거리 노선에 대한 준비 미흡이나 대처 미흡의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공항이든 예. 그 항공사도 기본적으로 이제 승객 안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이 되고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이 항공사고라고 하는 것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네. 피해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부각이 돼서 보이지만 그 전에 이제 무수한 많은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던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더 충분히 두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조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위치한 곳이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철새가 많은 이런 조건의 환경적인 요인이 오히려 뭐 활주로에 대한 그 길이보다 더 좀 그 위험한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더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보방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종이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내릴 수 있다. 유압 계통이 고장을 나도 동작할 수 있게 중력식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작동이 안 된 건지 네네.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주요한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병렬로 구축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유압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이 안 됐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중력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실제로 그 중력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원자력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 제어봉 같은 것도 전력이 나가면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설계가 그 항공기에도 구축이 돼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중력식이 됐든 수동식이 됐든 실제로 그 바퀴가 내려오는 덮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예컨대 조종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은 뭐 추후에 좀 여러 가지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뭐 조종사 그 커멘트하는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다양한 조건의 상황들을 가정한 이런 그 기능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랜딩 기어나 뭐 항공기의 모든 부분들이 이중화된 병렬화된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에 모두 동작하지 않을 확률은 낮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그 항공기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반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 결국 이제 그 높은 고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항공사라든가 비행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리던던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확률과 가능성의 얘기인데 1번 엔진부터 4번 엔진까지 모두 다 페일리어 되는 조건. 그러니까 동일한 기능들을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결국은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조건에서 지금 말씀드린 가능성을 리스크를 낮추는 조건들이 좀 무력화되는 조건. 특히 이제 뭐 이런 그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상정하지 못한 조건들이 만약에 그 실제 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블랙박스에 대한 관한 부분, 특히나 1차 착륙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관제탑과 어떤 송수신을 하는 과정도 다 녹음이 돼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체 이상 문제도 블랙박스에 담겨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또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항공기 안에 있는 이제 블랙박스에 모두 다 저장이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이게 해상이라든가 이런 그 아주 악천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블랙박스가 회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실제 대화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이 동체 안에서 그리고 기체 안에서의 모든 제어 시스템에서 안에 있는 이런 조건들이 다 데이터 로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랜딩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밝혀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난 항공기가 B737-800 모델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비행기가 15년 정도 된 거면 노후화된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종 자체에 좀 사고가 잦았다거나 기존에 이런 문제들은 없었나요? 지금 해당 말씀하신 기종에 대한 제가 정확한 인폼이 없어서 예. 정확하게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15년이라고 하는 운행 기간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계속해서 체크를 받고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15년이라는 연한 자체가 이번 사고에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정래영 기자, 지금까지 더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나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네, 현재 기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총 6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 27명, 여성 37명입니다. 현장에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총 2명이고 구조자는 모두 꼬리칸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총 181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게도 소방당국이 파악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락 당시 보시는 것처럼 기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또 여객기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소할 정도여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수습 중인 전남 소방당국은 탑승자 181명 가운데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구조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사망자가 많이 좀 발생을 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외벽에 충돌할 때의 어떤 그런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지 아니면 화재, 연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더 발생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애국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게 더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더 많은 부분이 작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랜딩 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작이 안 된다라고 조종사가 판단을 하면 결국 항공유라든가 보유하고 있는 연료를 버려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비상 착륙, 동체 착륙을 하면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항공기에 보유하고 있던 이 항공유 자체가 리스키한 상황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매뉴얼상 내가 이제 동체 착륙이라든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항공유를 배출을 해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외벽에 의한 충돌이면 결국은 이제 이 물리적인 충격과 그리고 이제 화재 상황이 또 동시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더 위험한 조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근데 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 양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화재에 대한 양으로 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가 됐으면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비행기가 거의 반파가 된 상황이고 앞부분과 중반부는 불에 전소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생존자, 추가 구조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화재라든가 이런 조건에 충실하도록 설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하고 이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들이 사실 이제 항공기 안으로 유입이 되는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 계신 이제 승객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방어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피해가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안타깝지만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꼬리 부분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지고 지금 구조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기체 앞부분에 대한 수색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쯤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이미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진압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동체 앞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을 진입해서 구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그 아주 크게 뭐 불가능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사방에서 다 어떤 그 포트를 좀 활용을 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부터는 굉장히 좀 빠르게 구조 작업이라든가 어떤 그 생존자 파악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구조자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구조 작업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빨리 요구조자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신속하게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런 그 구조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응급 상황들, 특히 이제 뭐 연기 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뭐 산소호흡기 그 장비라든 고압 산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 좀 많이 배출을 그 준비를 해서 이런 구조자들을 좀 빠르게 좀 그 응급 처치가 가능하도록 이런 것도 좀 병행해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항 자체적으로도 어떤 구조나 화재 진압에 대한 차량이나 장비 같은 게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공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체 소방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항공유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뭐 캐러진이라든가 이런 화재 유형들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 항공기 뭐 전반적인 어떤 그 화재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자체 소방 인력만 갖고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무안공항이라든가 다른 여타 지방공항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 소방서와 좀 연계를 해서 관련된 어떤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그래도 뭐 군과 경찰 그리고 소방 등 모든 가용한 인력이 다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역할의 분담이나 구조 작업이 어떻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 통제단 이 지휘권은 이제 소방에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경찰 뭐 이런 유관 기관들이 이제 그 소방 그 현장 대장의 지휘를 받고 예. 이제 그 구조라든가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통제 훈련이라든가 유관 단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그 긴급 통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라든가 이런 활동은 아마 좀 그 훈련 상황에 의해서 좀 잘 전개가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뭐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제보자의 목격담을 통해서도 전달해드렸지만 비행기가 상공에서 좀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엔진의 한쪽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봤을 때 상공에서 더 비행 가능한 시간은 얼마인지, 왜냐하면 관제탑이나 아래쪽에서도 조금 더 대응하거나 그런 부분이 시간이 더 확보가 돼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상공에 더 체류할 수 있는 비행 시간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거를 뭐 딱 어떤 정확한 조건인지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제로 새때라든가 이런 조류가 엔진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새가 이제 연소를 하니까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 현상으로 아마 목격이 됐을 거고요. 예. 그런 조건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엔진 자체가 페일리어가 되는 조건, 그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항공기가 특히 엔진이라든가 이러한 주요한 부품들에 대해서는 이중압 내지는 병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해당 비행기가 항공에 체류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상당 부분 더 체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해당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한 가장 수반돼야 되는 조건이 결국은 랜딩 기어를 내려서 바퀴를 전개를 해야 되는 요 과정이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받은 여러 가지 보도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제 랜딩 기어가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종사가 인지를 했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일부는 또 선회를 하고 이런 조건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대한 큰 문제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더 커 보이는 이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조금 전 전해드린 화면에서 이 비행기의 오른쪽이죠. 비행기 기준으로 오른쪽 날개 아랫부분에서 뭔가가 팍 튀면서 하얗게 떨어지는 듯한 장면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예. 의한 결국은 이제 이 새들이 이제 어떤 연소라든가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마 육안으로 목축이 됐을 거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평을 유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당 항공기가 뭐 수평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동력이라든가 뭐 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결국은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수평 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비행기가 착륙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제어는 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더 정확하게 네.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가정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래영 기자, 지금 뭐 구조 상황이나 이외 소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좀 있습니까? 사망자 수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총 7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성 33명, 여성 42명입니다.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당초 알려졌던 2명 외에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객기 사고가 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주로 광주나 전남에서 이용하는 공항 특성상 피해도 이 지역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현장 수습 중인 전남 소방당국은 탑승자 181명 가운데 구조된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추락 당시 기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또 여객기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소될 정도여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외벽과 부딪히던 순간에 충격이 너무 커서 승객 다수가 동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소방당국 설명도 나왔습니다.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앞으로 추가 구조 소식이 또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기체 밖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색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네, 어쨌든 뭐 외벽과 착륙하는 과정에서 예. 그런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탈을 하는 조건들, 특히 이제 뭐 대부분 안전
시페트를 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이탈할 정도의 물리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예. 뭐 인근에 이 활주로 주변에 뭐 그 반경을 수색하는 것은 그렇게 뭐 어려운 조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이제 활주로들이 어떤 그 평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빠르게 수색이라든가 수습 뭐 이런 부분 구조 이런 것들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사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저렇게 검은색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러면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연기가 저렇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구조 작업이나 혹은 피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죠. 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그 풀파이어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그 항공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항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소가 되면서 저렇게 이제 많은 연기가 발생을 할 거고요. 특히 그 항공유라고 하는 이 케로진이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경유기 때문에 예. 연기 발생량은 다른 뭐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연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공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연성 물질들,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우레탄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동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FRP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도 굉장히 지금 이제 급격한 연소가 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소방대도 굉장히 이제 높은 복사열을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기 진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으리라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